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들어가 있는 사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의 집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벗고 도와줬다. 그래서 만들어준 집이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쫙 퍼졌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실토한 얘기니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입맛이 썩 개운한 거는 아닙니다. 돈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박 대통령의 형편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가로세로 연구소의 어시스트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김세의가 방송에서 떠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다 사드립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막상 까보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표현대로라면 차츰차츰 그 빚을 갚아 나가겠다. 변제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 말이 다른 거냐라는 걸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걸 오늘 이 방송에서 털어놓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챙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강용석과 김세의가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의혹 자체가 유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강용석이라고 하는 신구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고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그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혹시 박정희 파리, 박근혜 파리의 달인으로 나선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문제 제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욕심에 공직 감투 욕심이 많은 그 친구 강용석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장난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딱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는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던 전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걸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이게 굉장히 거친 얘기인데 강용석이 다운 아주 거친 쌍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얘기는 떼겠습니다. 땡팔, 세상 땡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맞춤법도 일부러 틀려가면서 장난스럽게 썼습니다. 인생 40 넘게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 잘 만나는 거 아니냐. 정치를 뭐 나오게 잘해봐야 부모 잘 만난 박근혜 조차 당할 수 없다. 뭐 흑흑흑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강용석이가 바로 사과를 했더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벌어지자 자기가 홧김에 취중에 올렸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게 어디 변명감입니까? 그런 자의 행태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이쪽 저쪽에서 강용석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2, 3년 사이에 뮤지컬 박정희의 손을 댔더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박정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뭘 못 만들겠습니까마는 뮤지컬 그거는 너무 졸작 중에 졸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강용석이가 거기에 손댔을까? 자기가 이런 걸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기려고 하는 장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추정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로세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박정희 동상을 포함한 졸작 중에 졸작을 수두룩하게 올려놓고 이걸로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자로 된 베스트셀러도 그렇습니다. 그 책은 엄청 부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자 탈자가 디글디글합니다.
대한민국 맞춤법에 따른 책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전문가가 성의 없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금방 받습니다. 근데 이 책을 부랴부랴 만든 것도 결국 강용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팔겠다고 울고 짜고 독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는 게 얼마였습니까? 20만 부 내외가 전부였습니다. 저 의문은 그것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그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대중정치인 박근혜인데 어떻게 박근혜 이름을 팔아서 저렇게 형편없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낼까라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욕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용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감싸는 배경에는 변호사 유영아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유영아는 김한수와 함께 태블릿 PC 조작범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걸 지금 변희재가 엄청 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통하고 있는 유영아는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용석의 뭔가 개의치 않은 돈 24억으로 장만한 대구 달성의 집이 그렇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개운치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박근혜답게 움직여서 박근혜답게 깔끔하게 움직여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는 방식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구 달성 집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서울 변두리나 어디 허름한 월세에서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해법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5년 넘게 햇빛도 제대로 못 보면서 5년을 사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들어온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평균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소박하게 살면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여름이면 다른 아줌마들처럼 할머니들처럼 냉장고 바지 차림으로 재래시 시장도 보시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돈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사신다는 것만으로 사람들 사이에 저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엉엉 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소박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 정치사의 명장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불행의 연결고리도 끊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짧은 사이에 1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영웅으로 뜰 수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뭐 몇십억, 몇백억 모금 이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게 무슨 관심입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박근혜다운 처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신 대구 달성의 집은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멋지게 서민으로 살면서 한편으로는 회고록도 짬짬이 쓰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해외에서 관심까지 가져가지고 그야말로 선인세, 엄청난 돈의 선인세를 쌓아들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판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수입도 가능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환경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떤 집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퇴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사심없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기준에 비춰봐서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아니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복하지만 제2의 최서원, 남자 최서원일 수 있는 강용석, 유영하 이런 사람은 한번 괄호 안에 넣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짧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건 뉴스타운이 자유수 TV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네이버 TV, 페이스북 등으로도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과 독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